자, 이제 여러분들 오늘 이제 거의 종착역으로 이렇게 왔는데, 이 선거 문제의 종착역이 보시게 되면은 어디겠습니까? 아직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관심이 없으시고 하지만 선거 문제의 종착역을 보면은 이번에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비서실장이 김형동 의원이지 않습니까? 김형동 의원이 이민청 설립을 대표 발의를 했거든요. 보시게 되면 이 김형동 의원의 부인이 널리 알려진 것처럼 이게 20년도 4.15 총선 관련 기사거든요. 배우자가 중국 국적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제 배우자는 흔히 말하는 조선족 동포입니다. 중국 용정에서 크고 태어났고 아직 국적은 중국으로 되어 있습니다. 결혼한 지 13년이 됐고 12살 10살의 자녀를 키우고 있습니다. 결혼한 지 이때 13년이면은 지금 17년째가 됐거든요. 국회의원 부인이 결혼한 지 17년이 됐는데 아직 중국 국적을 갖고 있는 겁니다. 법적으로 문제는 안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럼 뭔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여기 주세열 씨가 쓰신 글이 한동훈 비서실장 김형동은 부인이 중국 지린선 연병 조선족 자치도 롱정시 출신으로 17년째 지금 중국 국적을 고수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비록 은퇴했다고 하나 김형동의 장인은 중국 공산당 고위 간부였습니다. 김형동은 초선에 불구하고 한중의원연맹회의원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와 따로 김형동은 민주노총 간첩단 연루자 석건호와 깊은 친분관계를 갖고 있고 문재인 당선 당시 축하 칼럼을 쓴 사람입니다. 무릇 비서실장이란 자신과 호흡이 가장 잘 맞는 사람을 선택하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한동훈이 김형동과 어떤 면에서 호흡이 잘 맞는지를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마도 이제 이민청 관련된 그런 대표 발의를 할 때 아마 서로 친분이 있었던 모양이죠. 한동훈은 법무부 장관 사퇴하기 직전까지 이민청 신설을 골자라는 이민법 개정을 설득하는 데 몰두했습니다. 이 법안은 문재인 인물 친중파 김형동이 발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동훈은 인구 감소 문제를 이민으로 해결해야 된다는 주장을 펼침으로써 그 인식에 나이브한 동시에 위험성을 노출했습니다. 이민척 설치는 중국인 합법적 대거 유입을 위한 발판으로 작용할 것임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감소 인구를 중국인으로 채우겠다는 것입니다. 결국 한국의 속중국화를 재촉하겠다는 것입니다. 한국인들은 중국의 속국이 되는 부분에 크게 여러분들 긴장감이나 이런 위기의식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선거 부정을 저지른 사람들의 마지막 단계라는 것은 결국 한국을 중국에 복속시키는 거라고 이해를 합니다. 그 복속이 대외적으로 국명을 유지하면서 실질적으로 한국을 지배하는 형식으로 저는 상상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조선조하고 여러분들 고려조를 보시게 되면은 대개 고려조와 여러분 조선에서 권문세가들은 어떤 여러분들 집안이었습니까? 딸을 중국의 왕족들에게 시집을 보내는 경우에 엄청난 영화를 누렸습니다. 저는 한국인들의 유전자가 크게 바뀌지 않았다고 봅니다. 지금 선거를 이런 장악한 자들의 궁극적 목표는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고 한미동맹을 여러분들 완화시키고 일본과의 관계를 청산시켜서 완전히 뭡니까 중국에 복속시키는 게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면 그 사람들은 영구히 권력을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공산당이 인민을 통제하는 모든 여러분들 인민을 관리하는 그런 고도화된 기법들은 한국에 다 도입이 되겠죠. 선거를 빼앗기게 되면은 선거의 이름으로 모든 악이 다 진행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이 이민청을 절대 순수하게 안 보는 겁니다. 이 이민청은 궁극적으로 2013년도에 사전투표 제도를 여러분들 여당이 힘을 갖고 있을 때 다 여러분들 부정선거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민청이라는 단체가 여러분 결성이 되면 여러분 어제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선관위가 마스터 플랜을 갖고 한 것은 아니고 선관위의 권한과 여러분들 권력을 극대화하는 과정에서 사전투표를
부정으로 해가지고 권력자를 자기들이 선택하는 수준까지 능가한 겁니다. 대한민국 이민청이 이름 출범하게 되면은 이민청이라는 조직은 그 조직 자체의 성장 논리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 조직 자체의 이름 성장 논리라는 것은 결국 이민을 몇 명이나 더 많이 받아들인가에 따라서 이름들 조직의 규모도 커지고 직제도 커지고 사람도 더 뽑을 수 있기 때문에 계속 더 많이 받아들입니다. 그 가운데 뭡니까? 결국은 친중 정치인들이 이민청을 통해서 한족을 합법화시키는 쪽으로 나아가겠죠. 그렇게 해서 나라가 골로 갈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역사적으로 보면 뭐 뻔히 보이는 거 대한민국 사람들,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그냥 중국 공산당에게 너무나 쉬울 겁니다. 왜 그런 거 하니까 알아서 뭡니까? 잡수쇼 이렇게 하는 나라니까. 고려 역사 보시고 여러분들 어딥니까? 그 조선조 역사 보시면 권문 세가들이 뭐죠? 다 그 집안에 딸 보내가지고 여러분들 뭡니까? 왕비가 됐거나 첩이죠. 예, 그렇게 했던 사람들은 집안이 여기서 뭐 폼 잡고 뭡니까? 임금을 아주 우습게 여기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한족 여러분들 그 인구 보면 몇십억 되는데 한 몇천만만 집어넣으면 끝나지 않습니까? 나라 생각하는 사람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 보시죠. 선거 문제를 보면은 한국의 공적인 인물들의 정신 상태를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나라를 생각하게 되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나라 생각 안 합니다. 하나를 보면은 둘을 알 수가 있고 둘을 보면은 셋을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나라 생각 안 합니다. 자신들의 일파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으면은 부정선거는 뭐든 다 여러분들 하지 않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이 부정선거를 2017년부터 했는데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여러분들 말 한마디 나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자기들끼리 그냥 다 해먹는데 도움이 되면은 나라가 망하든 허가는 별로 관계없는 겁니다. 그게 조선 사람들의 특징이지 않습니까? 하나도 바뀐 게 없는 겁니다. 옛날 여러분들 뭐 갓 쓰고 하고 다녔지만 지금은 양복 입고 폼 잡고 다니지만 안에 유전자는 똑같은 겁니다. 한마디로. 다른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인구 감소를 보전하기 위해서 결국 한족을 받아들이는 통로가 이민청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뭐죠? 예, 또 투표권을 갖게 되면은 영향력을 행사해가 뭡니까? 더욱더 법제화를 하겠죠. 법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선거가 무너지게 되면 모든 게 다 이름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정신들이 다 썩어 먹었지 않습니까? 제가 이 선거 문제를 그래서 좀 심각하게 다루는 겁니다. 선거를 보면은 한국의 앞날을 다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민청이 앞으로 어떻게 발전돼 갈 건지는 선관위가 여러분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를 보면 이민청이 어떻게 발전될지를 다 여러분들 예상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꼭 당해야 여러분 그때서야 여러분 알아서 되겠냐 이야기. 미리미리 다 알 수 있는 겁니다. 한국의 지도층들은 나라 그런 거 없습니다. 뼈아픈 이야기지만 대한민국의 지도층들의 수준이라는 것은 대한민국이 9번 발생한 부정선거를 여러분들 대처하는 것을 지금 한국의 지배 엘리트들이 하는 것을 보면 됩니다. 대통령이 어떻게 하는 걸 보시고 그 여러분들 날리던 한동훈 씨가 어떻게 하는지를 보시고 지금 여당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여러분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나라 생각합니까? 그 사람들이 나라 생각했습니까? 그 사람들은 나라 생각 안 하는 겁니다. 윤 대통령이 나라 생각합니까? 나라 생각하면은 이렇게 여러분들 뭐죠? 부정선거 부자도 이야기 안 합니까? 에? 나라 생각 안 하는 겁니다. 자기 집에 개는 생각하겠죠. 나라는 생각 안 하는 겁니다. 백성들은 생각 안 하는 겁니다. 생각 안 하죠. 더불어민주당 이름 당대표가 나라 생각하겠습니까? 나라 생각 안 하죠. 물론 그분들은 아니 공박사 그런 이야기 아니고 나는 나라를 많이 생각한다고 이렇게 하시겠죠. 그러나 은행을 보면 나라 생각하는 게 들지 않습니다. 아니 나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선거 부정을 9번 치릅니까? 나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선거 부정을 9번 발생할 것을 다 여러분 은폐시킵니까? 한동훈이가 뭐 똑똑하고 뭡니까? 가발을 쓰고 무슨 이야기를 하더라도 다 쓰잘데기 없는 이야기고 서울법대를 나고 여러분들 뭐죠? 검사로 날리고 법무부 장관 한 사람들이 부정선거 부자 이야기도 안 한다. 그리고 여러분 어디 다니면서 뭡니까? 총선에서 이긴다. 이런 헛소리를 하고면 내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아이고 대단하네요. 이렇게 하겠습니까? 역사를 보게 되면은
조선 사람들 나라를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팔아먹은 거지 않습니까? 고려 때도 마찬가지고 원나라 함께 뭡니까? 딸을 이름 바쳐가지고 집안이 어마어마하게 컸지 않습니까? 그걸 어디 버리겠습니까? 일제시대는 또 어땠습니까? 동포들 여러분들 억압하는데 훨씬 더 여러분들 조선 사람들이 더 여러분들 열심히였죠. 일본 사람들이 열심히였습니까? 지금 북한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 동포들을 뭡니까? 개패듯이 패고 다니지 않습니까? 선거 빼앗기게 되면은 조선 사람들이 유전자가 어디 가겠습니까? 유전자 어디 안 갑니다. 자국민에게 엄하게 엄격하게 대하지 않습니까? 가혹하게. 그게 어디 가겠습니까? 안 간 거죠. 여러분,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 뭐 100% 옳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한 가지 크레딧을 줄 수 있는 것은 내가 관직 따위에 대해서 아무 여러분들 생각이 없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자리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면 절대 이런 이야기를 안 하죠. 내가 자리 관심이 없고 그 사람들이 영광을 입을 득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쓴소리를 하는 겁니다. 조선 사람 유전자는 안 버려진 겁니다. 일족의 영화를 위해서는 나라 자체도 팔고 백성들도 팔 수 있는 겁니다. 북한을 보시면은 그냥 뭐 남나라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그게 조선 사람의 유전자를 그대로 드러내는 겁니다. 자국민을 뭡니까? 노비로 삼았던 것과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게 이런 그대로 반복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거를 지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가능성이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지만 그래도 손을 놓고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정신들이 다 썩어 문드러져 가지고 나라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특히 여러분들 그 거대한 나라 인구가 어마어마하게 많고 땅덩어리 엎드러 넓은 그 나라 옆에서 나라의 독립을 보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지도층들이 알면은 이렇게 선거 부정 저지르고 이렇게 안 합니다. 그런 생각이 전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2018년도에 부산시에서 지금 자료를 뽑고 있는데 구청장 자리 15자리 13자리를 더불당 차지한 거 아닙니까? 그 더불당의 구청장들이 다 누군지 한번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서울은 25자리 24자리를 차지해 가지고 20자리는 호남 사람한테 준 거 아닙니까? 내가 호남 사람한테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뭡니까? 권력을 도둑질 해가지고 다 같은 동양 사람한테 다 뿌려준 겁니다. 그게 조선 사람인 겁니다. 그건 한국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조선 사람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우리끼리 해먹는 겁니다. 그래서 선거 문제의 종착역을 이렇게 이분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감소 인구를 중국인으로 채우겠다는 것인데 이게 그냥 해보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정신을 차려 가지고 투표 관리관 개인 도장 날인이라고 관철해 가지고 어떻든 막아야 여당하고 야당이 좀 그래도 견제할 수 있는 수준까지는 만들어내야 되는데 좀 걱정이 되는 거죠.